네, 안녕하세요. 쌤 논문 리뷰를 맡게 된 AI 빅데이터 경영학과 조윤식입니다. 논문 리뷰 발표 순서는 논문 순서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LP 연구에서 큰 변화를 이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LP 분야에서는 GPT-3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등장하면서 제로샷과 퓨샷 능력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로샷은 모델이 학습 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작업이나 데이터를 추가 훈련 없이 바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퓨샷은 새로운 작업을 수행할 때 아주 적은 예시만 보고도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모델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특징은 학습치 보지 못한 작업이나 전혀 다른 데이터 분포에도 잘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실제로 발휘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NLP에서는 이 방법이 혁신을 가져왔고 이제 이 개념이 컴퓨터 비전에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LLM과 유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픈AI 클립, 구글의 얼라인입니다. 이 두 모델은 웹에서 수집한 수십억 개의 쌍의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해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컨트래스티브 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이미지 텍스트 쌍의 의미를 맞추는 일반적인 표현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설계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도 새로운 분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hoto of a cat, photo of a dog이라는 프롬프트를 주고 입력 이미지를 두 문장과 비교해 더 가까운 쪽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클립이나 온라인 같은 인코더는 다른 모델과 결합해 더 복잡한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클립을 달리와 결합해 조건부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 텍스트 매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많은 경우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레이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메타 AI는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 즉 샘을 제안했습니다. 샘의 목표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려고 했습니다. 첫째, 어떤 세그멘테이션 태스크가 제로샷 일반화를 가능하게 할까? 둘째, 그 태스크에 맞는 모델의 아키텍처는 무엇일까? 셋째, 어떤 데이터가 이 태스크와 모델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 해당 질문의 답변을 위해 선택한 전략이 바로 프롬프트 기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입니다. 쌤은 점, 박스, 마스크 등 다양한 프롬프트를 입력받아 항상 유효한 마스크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엔진을 설계하였습니다. 모델이 생성한 마스크를 새로운 학습 데이터로 삼아 점점 데이터셋을 확장하고 모델을 재학습하는 반복 구조입니다. 프롬프트 기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란 어떤 프롬프트를 주더라도 의미 있는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반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효한 마스크란 프롬프트가 가리는 객체를 정확히 분할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점 하나를 찍으면 해당 점이 속한 객체를 마스크로 만들고 박스를 주면 그 영역 안의 객체를 세분화합니다. 이 태스크를 사전 학습 알고리즘으로 잘 학습하면 제로샷 전이를 통해 다양한 다운스트림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풀진행 단계에서는 각 학습 샘플에 대해 점, 박스, 마스크 등 다양한 형태의 입력 프롬프트를 시뮬레이션하고 모델이 예측한 마스크와 정답 마스크를 비교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쌤의 강점 중 하나는 제로샷 트랜스퍼입니다. 사전 학습된 쌤은 학습지 보지 못한 새로운 프롬프트에도 잘 반응하며 프롬프트만 바꾸면 전혀 다른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멀티태스크 세그멘테이션과 다릅니다. 멀티태스크 세그멘테이션은 정해진 태스크 목록을 모두 학습해야 하지만 쌤은 새로운 태스크가 나와도 별도로 재학습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포지션 관점에서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과 프롬프트 베이스 세그멘테이션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은 사람이 직접 점이나 박스를 찍으며 결과를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프롬프트 베이스 세그멘테이션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프롬프트를 생성할 수 있어 다른 알고리즘과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셈의 이미지 인코더는 MA로 사전 학습된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미지는 단 한 번만 인코딩하면 되고 이후 프롬프트가 추가로 들어와도 재계산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인코더는 스파스와 덴스 두 가지 입력을 처리하게 됩니다.
스파스에는 점, 박스, 텍스트가 포함되고 댄스는 마스크입니다. 점과 박스는 위치 임베딩으로 텍스트는 클립에서 학습된 텍스트 임베딩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스크는 컴브 연산을 통해 이미지 임베딩과 결합하게 됩니다. 마스크 디코더는 이미지 임베딩, 프롬프트 임베딩, 그리고 추적 토큰을 결합하여 최종 마스크를 생성하는 핵심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수정된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록과 다이나믹 마스크 프레딕션 헤드로 구성됩니다. 먼저 프롬프트 내부 토큰들 간의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 프롬프트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양방향 크로스 어텐션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는 프롬프트 투 이미지 방향으로 프롬프트 임베딩이 이미지 임베딩을 참조하여 업데이트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징 투 프롬프트 방향으로 이미지 임베딩이 프롬프트 임베딩을 참조하여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프롬프트와 이미지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의미를 부호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록은 이 과정을 두 번 반복하여 더욱 정교한 임베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업데이트된 이미지 임베딩은 업샘플링 과정을 거쳐 원본 이미지 해상도로 복원시킵니다. 마지막으로 NLP가 각 위치별 마스크 존재 확률을 계산하고 다이나믹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최종 마스크를 출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위 출력만 만들면 모호한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여러 유효한 마스크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가 애매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점을 클릭했을 때 어떤 객체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그릴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쌤은 하나의 프롬프트에 대해 여러 개의 마스크를 동시에 예측하도록 모델을 수정하였습니다. 즉, 한 번의 입력에 대해 세 개의 마스크 후보를 출력하도록 한 것입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이 세 개의 마스크 중 정답 마스크와 가장 비슷한 것, 즉 로스가 최소인 마스크만 골라서 역ሾ파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론 단계에서는 예측된 세 개의 마스크 각각에 대해 신뢰도 점수를 함께 계산하게 됩니다. 이 신뢰도는 수정된 IOU 기반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 방식 덕분에 사용자가 직접 적절한 마스크를 선택하거나 또는 후속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장 적합한 마스크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샘은 모델 전체를 설계할 때 효율성을 중시했습니다. 이미지 인코딩, 즉 인베딩은 한 번만 계산해 두고 이후에 프롬프트 인코더와 마스크 디코더만 실행하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지어 브라우저 환경의 CPU에서도 빠르게 결과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실시간 또는 인터랙티브 프롬프트 처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학습 시에는 포칼 로스와 다이스 로스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학습에 쓰인 프롬프트는 주로 지오메트릭 프롬프트, 즉 점, 박스, 마스크 형태입니다. 그리고 한 마스크에 대해 여러 번 랜덤하게 프롬프트를 뽑아 사람이 클릭하며 결과를 다듬는 인터랙티브 환경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쌤은 효율적인 추론 속도와 높은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세그먼트 애니팅 데이터 엔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상의 세그멘트 마스크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11억 개의 마스크를 모은 SA1B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엔진을 구축했습니다. 어시스티드 매뉴얼 스테이지에서는 전문 라벨링 팀이 브라우저 기반의 인터랙티브 툴을 사용했습니다. 이 툴은 생 기반이며 정견 배경점을 클릭해 마스크를 라벨링하고 브러쉬와 지우개로 세밀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30초 이상 걸리는 객체부터 라벨링하고 쉬운 객체는 다음 단계로 넘깁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샘을 초기 공개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뒤 점차 새로운 라벨 데이터를 반영하여 재학습하게 됩니다. 그 결과 평균 라벨링 시간은 34초에서 14초로 단축되고 평균 마스크 수는 20개에서 44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총 12만 장의 이미지에서 약 430만 개의 마스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미 오토매틱 스테이지와 풀리 오토매틱 스테이지입니다. 세미 오토매틱 스테이지는 마스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오브젝트용 마운티박스 탐지기를 학습시키고 이를 이용해 높은 신뢰도의 마스크를 자동 생성하여 이미지를 채우게 됩니다. 그 후 남은 객체만 사람이 수동 라벨링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 이미지당 평균 마스크 수가 44개에서 72개로 증가했고 총 5번의 재학습을 거쳤습니다. 풀리 오토매틱 스테이지는 모든 마스크를 자동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32 곱하기 32 정규 그리드 포인트로 모델을 프롬프트하고 각 포인트에서 부근, 하위 전체 객체의 마스크를 예측하게 됩니다. 여기서 IOU가 높은 마스크만 선택하게 되고 스테이블 마스크만 남기며 중복은 NMS로 제거하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1100만 장의 이미지 전체에 대해 11억 개의 고품질 마스크를 생성하여 SA 언비 데이터셋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SA1B 데이터셋의 지오그래픽 앤 인커밍 리프레젠테이션 분석입니다. SA1B는 유럽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비중이 높고 중간소득 국가의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저소득 국가는 과소 대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SA1B는 아프리카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최소 2,800만 개 이상의 마스크를 확보했습니다. 지역, 소득별로 평균 마스크 수는 거의 동일하며 94개에서 108개 사이입니다. 다음은 사람 세그멘테이션에서의 공정성 분석입니다. 성별 표현에서는 그룹 간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연령대에서는 고령 그룹에서의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신뢰 구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피부톤에서도 성능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셈 자체의 세그멘테이션은 뚜렷한 불공정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시스템과의 결합할 경우 평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파트입니다. 셈의 제로샷 트랜스퍼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학습지 보지 못한 데이터셋 도메인 내에서 다양한 시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실험하였습니다. 우선 한 개의 포인트 입력만으로 객체를 분할하는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정량 지표로 MIOU 그리고 정선 평가를 병행했으며 23개 데이터셋 중 16개에서 기존 강력한 모델 RITM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휴먼 스터디에서도 평균 7에서 9점의 높은 품질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셈은 단일 포인트 또는 여러 포인트 입력 시에도 높은 MIO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셈의 엣지 검출에 활용한 실험입니다. BSDS 500 데이터셋에서 16 곱하기 16 포인트 그리드로 마스크를 생성하고 소벨 필터링을 적용하여 엣지 맵을 만들었습니다. 학습 없이도 엣지 검출이 가능했으며 초기 딥러닝 방법인 HED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비록 최신 소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전이 학습 없이도 의미 있는 결과를 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브젝트 프로포설 실험에서는 LVIS V1 데이터셋의 어버레이지 리커를 측정했습니다. 작은 객체에서는 다소 성능이 떨어졌지만 중대형 및 드문 객체에서는 VIT-H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는 VIT-딕텍터로 객체를 검출하고 셈으로 마스크를 생성했습니다. 코코아 LVIS에서 마스크 AP는 다소 낮았지만 품질 평가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셈은 클립 임베딩을 활용하여 텍스트 폼포트 기반 분할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단위 포인트를 추가하면 성능이 더 향상됨을 실험을 통해 보였습니다. 거블레이션 실험에서는 데이터 소스, 데이터 크기, 백폰 크기에 따라 성능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자동 생성 마스크만 사용해도 성능 하락은 거의 없었으며 100만 이미지, 즉 전체의 10% 이미지로도 전체 데이터셋과 유사한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백본은 VIT-H에서 VIT-L, VIT-B로 줄어들면 성능이 하락했지만 L에서 H로 늘릴 때는 성능 향상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셈은 대규모 다양한 데이터로 학습되어 어려운 다운스트림 세그멘테이션 과제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 특화된 범위이므로 CV의 전반적인 파운데이션 모델로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롬프트에 대해 항상 유효한 마스크를 출력할 수 있어 다른 시스템과 쉽게 결합하는 장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한계점도 있습니다. 먼저 세밀한 구조 감지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해상도 경계에서는 줌인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무거운 백본 모델로 인해 실시간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텍스트 마스크 기능은 아직 실험적입니다. 또한 시멘틱, 페노틱 세그멘테이션을 직접 구현하는 방법은 미정이며 특정 도메인에서는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입니다. 셈의 연구의 주요 기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폰트 기반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고, 둘째, 이를 위한 셈 모델을 공개했으며, 셋째, 10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포함한 SA1B 데이터셋을 공개했습니다. 셈이 진정한 파운데이션 모델로 자리 잡을지는 앞으로 활용 방식에 달려있다고 본 논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접근은 대규모 데이터셋 공개와 새로운 과제 정리를 통해 세그멘테이션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제가 논문 리뷰하면서 참고한 논문이고요. 이상으로 쌤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